자, 오늘은 관계대명사 요거 짧게 설명하고 교재 있는 거 할 겁니다. 관계대명사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만 요약해 줄 거니까 내가 2학년 때 관계대명사를 몰랐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 요 시간에 딱 끝내도록 합니다. 자, 첫 문장 여기 잘 보세요. 노트에다가 잘 적으면서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1번 문장 I love Tom. 나는 탐을 사랑해. 2번 문장 You love Jim. 너는 짐을 사랑하지. 자, 세 번째 Tom lives in this house. 탐은 이 집에 살아. 자, 4번 his house. 그의 집은 녹색이야. 자, 요것만 가지고 이 네 문장 가지고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오늘 싹 정리해 줄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름이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자, 따라해보자.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는 관계사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관계대명사. 관계사에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관계부사가 있고 그 다음 복합관계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관계대명사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중3 때 이제 관계부사라는 걸 배우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복합관계사까지 합니다. 원래는 서울 지역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 복합관계사까지 들어가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교재에서 너희들 교과서에서 없는 걸 안 배우면 중학교에서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까지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는 어떨 때 쓰는 건가? 자, 이걸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자, 문장은 누가 있으면 하는 문장이라고 했습니까? 동사.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도 come on 그것도 문장이에요. 왜? 동사로 있어서 뭐뭐다 우리가 뭐뭐다라고 해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으면 이걸 문장이라고 합니다. 동사가 있으면 결국은 동사의 개수가 문장의 개수와 똑같다. 이걸 기본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지금 몇 문장이야? I love Tom은 동사가 몇 개야? 한 개. 그럼 이거 몇 문장이야? 한 문장이에요. 자, 2번 문장 보세요. You love Jim. 너는 짐을 사랑해. 그럼 이거 몇 개의 문장이야? 각각 하나의 문장입니다. 자, 이 두 문장을 붙여서 하나의 문장 안에 넣는다고 해보자. 자,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더해보자. 1번과 2번을 더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텀을 사랑한다. 너는 짐을 사랑한다. 요거를 한 문장으로 마친다는 얘기는 마침표를 하나만 쓰겠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I love Tom 쓰고 나서 나는 탐을 사랑해. 그러고 뒤에는 You love Jim 두 문장에 마지막에 마침표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얘는 여기다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겠지. 자, 그럼 얘는 하나의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묶어줘야 돼요. 자, 문장과 문장을 엮어주려면 이어주려면 다리가 필요한데 이 다리의 역할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접속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접속사. 이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써줄 수 있게 붙여줄 수 있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을 붙이는데 접속사는 몇 개만 필요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1과 2를 붙일 거니까 이 사이에 접속사 하나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생각해보자. 100개의 문장을 하나에다 쓰고 싶다고 해보자. 그럼 접속사는 몇 개가 있으면 될까요? 100개의 문장 하나 붙이려면 50개? 100개의 문장을 맞추려면 99개가 필요하죠. 왜냐, 봐봐. 자, 봐봐. 1번과 2번 문장이 두 개야. 그럼 접속사 다리 중간에 몇 개 들어가? 하나. 하나를 더 붙여봐. 그럼 다리 몇 개 필요해? 두 개. 4개 들어가? 3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겠지. 접속사라는 것은 문장 하나 추가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가는 거니까 접속사라는 건 문장 개수 빼기 하나. x-1 1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간단하죠? 자, 그런데 접속사를 보면 나는 탐을 사랑한다. 너는 짐을 사랑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접속사는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가볍게 그리고 이렇게 and 같은 걸 써주면 됩니다. 자, 문장을 두 개로 합쳤어요. 합치긴 했는데 문장을 두 개 합치면서 단어가 하나 늘어났지. 그럼 단어의 총 개수는 늘었어요? 줄었어요? 문장에서 쓰인 단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얘는 하나, 둘, 셋이잖아. 얘를 갖다가 접속사를 사용하면 단어가 총 몇 개가 필요합니까?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니네들은 왜 산수를 못하냐? 단어의 개수를 얘기한 겁니다. 단어 개수가 몇 개야? 7개지. 왜? 당연히 접속사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문장을 두 개를 합칠 때 접속사를 사용하면 무조건 단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장은 길어지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야. 접속사는 편리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장을 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그 생각을 해요. 영어에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어의 목표는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짧아지려고 생략도 하고 두 번씩 반복되는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 게 영어의 목표야. 그러면 이 두 문장을 좀 더 짧게 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관계사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관계대명사에서 조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일단 이 관계자라는 게 뭐냐? 얘가 접속이란 말이에요. 책에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너희들은 이걸 이해하면 쉽습니다. 관계는 앞으로 접속이란 말입니다. 관계가 뭐라고? 접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다시 말하면 접속의 기능이 있다. 그러면 관계사는 당연히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거기에 남은 글자가 뭐야? 대명사죠. 그죠? 문장을 연결하긴 할 건데 뭘로 연결할 거냐? 대명사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대명사를 알아야 돼요. 대명사. 우리는 명사를 들어봤습니다. 명사. 명사에다 대자를 붙여서 대명사. 대명사는 뭡니까? 그렇죠. 명사를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명사를 대신할 거야. 매번 똑같은 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I love Tom, you love Jim. 대명사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것을 바꿔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1번과 2번은 그러면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대명사로 쓸 수 있어요? 탐. 탐이 2번에 문장에 탐이 어디 있어? 탐. 안 돼요. 탐이 있어? 안 돼요. 대명사를 못 바꿔.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접속사로 문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관계대명사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는 겁니다. 자, 3번 문장 볼게요. Tom lives in this house. 탐은 이 집에 산대요. 자, 그럼 1번과 3번을 볼게요. 대명사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대명사는 똑같은 명사가 두 개가 있으면 한쪽을 대신해서 쓰는 거니까. 여기에 탐이 있고 여기에 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똑같은 명사지. 그럼 이 탐을 바꿔볼게요. 대명사로. 얘를 뭘로 바꾸면 됩니까? 탐을 뭐로 바꾸면 돼요? 남자 이름이니까. 요게 바로 탐을 갖다 대명사 부르게 뭐야? 니네가 1학년 때 배우는 개념을 안 배우고 외우니까 그래. 이게 인칭 대명사 he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대명사야. 탐을 대신해서 남자는 he, 여자를 대신하면 she, I도 인칭 대명사입니다. 니네가 이런 거 안 배우고 그냥 I, my, me, mine 이것만 주어라고 외우니까 주격, 목적격 개념도 없이 그냥 뭐에다 쓰는지도 모르고 그걸 외웠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외웠는데 어떤 영어 시험이 I, my, me, mine을 쓰라는 시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못 쓴다는 얘기야. 알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에는 대명사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1번 문장과 3번 문장을 붙여서 쓸 때 우리는 두 문장을 하나로 붙이니까 당연히 누가 필요하고 1번 첫 번째 두 문장을 하니까 접속사 필요한데 두 개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대명사가 들어가 있지. 그지? 네. 접속사를 쓰는데 대명사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관계 대명사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 두 문장 2번 문장을 헷갈리니까 2번은 버리겠어요. 1번과 3번에서 대명사가 어느 쪽에 있어요? 여기에 있네요. he, 그지? 그러면 대명사인 쪽을 바꿔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교과서 그 교재 35에 있는 84페이지를 참고하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얘를 바꿀 건데 아까는 and 다음에 he를 썼잖아. 그지? 그럼 단어 늘어나죠? 근데 늘어나지 않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대명사를 관계사를 바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봐주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골라주는 건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이 아니냐. 요걸 봐주면 됩니다. 사람일 때 쓰는 것과 사람이 아닐 때 쓰는 것이 있어요. 자, he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얘가 문장에서 무슨 성분으로 쓰고 있느냐? 문장 역할은 주어 역할을 쓰고 있지. 사람이면서 주어 역할을 쓰는 거. 자, 84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면서 주어 역할을 쓰는 거 관계되면서 뭘 쓴다고 돼 있습니까? 주격 후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 he를 뭐로 바꿀 겁니까? who로 바꿀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 바꾸는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내가 영상을 찍어두는 이유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수업 들을 때는 다 이해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너네가 두 번, 세 번 보지 않으면 한 번에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만들어두는 이유는
나중에 너희들 관계대명사 잘 개념이 기억 안 날 때 다시 보면서 하면서 익히면 되는 겁니다. 요거 다 따라오는 사람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who가 됐으니까 이제 두 문장을 누굴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관계대명사를 이어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I love Tom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나오는 who가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he였고 he라는 건 결국 누구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법칙이 이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얘가 모습을 바꾸기 전에 무슨 단어였는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 바로 뒤에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탐이랑 똑같은 거지. 그럼 탐 뒤에 가서 붙어야 됩니다. who가 요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얘만 가는 게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있는 문장은 같이 움직여요. Who lives in this house? 이렇게 하면 관계대명사로 문장을 연결한 겁니다. 접속사라는 단어 하나 늘어나지 않고도 단어 개수가 동일해졌죠. 그죠?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럼 늘어나지 않고 바꾼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로 하고 나면 우리가 기억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되고 나면 요 앞에 있는 명사 얘가 결국은 얘란 얘기고 모든 정보는 누가 준다? 앞에 있는 애가 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자꾸 봐야 돼요. 얘를 앞에 나온다고 해서 이름이 뭐다? 선행사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선행사. 선행사가 중요해요. 얘를 봐야 사람인지 사물인지 봐서 관계대명사 내가 제대로 썼는지 보고 중요한 건 여기죠. 뒤에 동사가 나왔을 때 여기에 s를 왜 붙여야 되느냐? 선행사가 단수 3인칭이라는 얘기죠. 3인칭 단수라서 s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구분해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는 그냥 간단하게 나는 탐을 사랑한다. 그는 이 집에 산다. 이거였죠. 그런데 관계대명사를 붙였으면 다는 한 번만 써야 되잖아. 그치? 관계대명사 나오는 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너희들이 복해서 쓰는 부분이야. 관계대명사 결국은 얘는 선행사와 똑같은 단어죠. 자, 선행사와 똑같은 단어니까 두 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모든 관계사는 대부분 다 왓을 제외한처럼 요거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해석을 안 하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뒤에 있는 이 부분, 이 집에 산다. 이거를 전체를 다 누굴 위해서 봉사해? 선행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랑한다. 이 집에 살고 있는 탐을 사랑한다. 됐습니까? 요 규칙을 알아두세요. 앞으로 쓰이는 모든 관계사의 해석은 관계사는 해석을 안 한다. 관계사 뒤에 있는 문장을 해석해서 뭐뭐 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선행사. 요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요거 who를 갖다가 얘를 바꿨잖아. 여기가 탐이었는데 얘를 바꿨단 말이야. 그치? 근데 1번하고 3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I love Tom. Tom lives in this house예요. 그럼 얘도 탐이고 얘도 탐이니까 얘도 대명사로 바뀔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대명사로 바꾸면 탐은 뭐로 바뀝니까? 3인칭 목적어 자리에 있는 데니까 힘으로 바뀌겠죠. 선생님 저는 힘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his, 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의 인칭, 소유격, 목적격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힘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해서 관계사를 만들어야 되겠지. 두 문장 중에 어느 쪽을 이용해도 되지만 관계 대명사라고 했으니 대명사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얘를 만드는 거고 만약에 이게 텀이다. 그냥 텀이야. 둘 다 명사야? 그러면 니네가 만들고 싶은 쪽 아무 때나 만들어도 됩니다. 해석만 달라지는 거야.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여기를 힘으로 바꿨어. 자, 이제 대명사니까 이젠 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얘를 바꿀 겁니다. 그죠? 자,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부터 시작해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얘가 문장에서 역할이 뭡니까? 목적격이니까 목적어 역할을 했잖아. 그럼 교재에서 보는 거죠. 사람이면서 목적어일 때 쓰는 것은 뭐다? 아까는 who였지만 이번엔 뭐다? whom이다. whom입니다. 지금 현대 미국 영어에서는 whom을 갖다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whom 대신에 who를 쓰기도 하는데 who를 써도 돼. 하지만 항상 너희들 원칙대로 whom이라는 걸 먼저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who가 아니라 반드시 whom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who가 만능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whom을 써주면 됩니다. whom. 근데 보기에 만약에 whom이 없으면 그때 who를 써도 되지만 whom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이때는 자, 얘가 뭘로 바뀐다? whom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장이 시작이 누구부터냐? 이 문장을 먼저 써야 되겠죠. Tom lives in this house.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서 관계대명사 whom 얘는 누구랑 똑같은 단어였다? 톰이랑 똑같은 단어였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톰 뒤로 가야 된다. 문장의 뒤에 그냥 붙이는 게 아니죠. 톰 뒤에다가 whom을 써야 되겠죠. 자, 이때 whom만 간다? 아니, 누구도 같이 간다? 얘가 속해있던 문장을 그대로 뒤에 다 따라간다. whom I love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이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이어진 거죠. 이때 whom은 누구다? 톰과 같은 것이다. 그죠? whom은 톰과 같은 것이고 이때 얘는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기술 하나 배우게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에 주격 관계대명사라면 주어가 없어야 되니까 동사부터 나올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목적 없으니까 주어 동사까지만 있을 것이다. 목적어 있는 그죠? 자,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whom 해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거 해석해서 얘를 누굴 꾸며줘요? 톰을 꾸며줍니다. 그럼 이때 문장은 내가 사랑하는 톰은 이 집에 살고 있다. 됐습니까? 자, 요 과정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기본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이 아니고 사물일 때는 누굴 쓰면 된다? who와 whom을 고민할 게 아니라 사물이면 똑같이 which를 쓰면 된다. 이겁니다. 예문 들 필요는 따로 없겠죠.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대명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그 자리가 주어 자리냐 목적어 자리냐. 그죠? 자, 요거 내가 지금 약간 지루한 사람도 있을 거야.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내가 오늘 영상도 찍어놓고 마지막 왜 하냐면 니네 앞으로 중3에서 고1 가는 거지 중2, 중1 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정식으로 개념으로 알려주는 수업은 니네가 죽을 때까지 없어요. 돈 내고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여기 주격, 목적격만 하고 끝내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요 문장을 볼게요. His house. His라는 건 결국 누구예요? 톰의라는 얘기지. 요거를 돌려서 his라고 했습니다. 그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주격,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이 나왔을 때 쓰면 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 책에 보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사람일 때 누굴 쓴다? whose를 쓴다. 요거까지 익혀주면 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중학교 때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안 해. 시험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쓰는 거를 놓치는 애들이 있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1번 문장이랑 붙여볼까요? I love Tom. 1번 문장이랑 볼게요. 그럼 1번하고 4번하고 붙여볼게요. 1번하고 4번.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I love Tom. 그 다음 whose house is green. 이렇게 붙이겠죠. 똑같죠? 이 whose는 톰이라는 얘기지. 해석은 안 합니다. 그럼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I love Tom whose house is green.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한다. 누구를? 집이 녹색집이. 녹색집인. 그지? 녹색집인 톰을. 그의 집이 녹색인 톰을 사랑한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붙이면 어떻게 할까요? 톰은 톰 whose house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이런 문장이 만들진 않겠지만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톰 whose house is green 해놓고 뒤에 lives in this house 이렇게 쓰겠지. 사실은 여기에서는 his house가 어쨌든 이 집이기 때문에 이거는 톰을 바꾸지 않고 이 집 전체를 주어를 위치로 바꾸는 게 좀 더 빠른 구문이지만 굳이 만든다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네요. 녹색집, 그의 집이 녹색인 탐은 이 집에 산다.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목적격, 주격 말고 너희들이 외울 때 who와 whom. who와 whom. 사람일 때는 주격, 목적격 따라서 who와 whom. 사물일 때는 which. 자, 요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나오고 나서 소유격일 때는 누굴 쓴다? 자, 사람일 때는 whose. 사물일 때는 whose를 써도 되는데 얘는 사물이니까 of which를 써도 된다라는 거.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사물일 때는 of which까지.
주격, 목적격, 수류격의 기본 2학년 때 배우는 거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85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자, who와 whom과 which 사람 사문에 쓰이는 이 주격, 목적격. 자, 소유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소유격은 이제 지울게. who랑 whom이랑 which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가볍게 한 단어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뭐로 바꾸다? that으로 바꾼다. 선생님, 관계대명사 that으로 바꾸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야. 아니 굳이 who랑 whom이랑 which를 세 개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냥 다 that으면 편한데요? 이 고민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가 오리지널, 얘는 오리지널이야. 원본이지. 그리고 that은 어디까지나 짝퉁, 부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을 할 수 있는데 짝퉁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게 아직 배우지 않은 겁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오리지널은 뭘 할 수 있느냐? 1번 앞에 전치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 쓰고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어요. 아까 오버위치처럼. 근데 관계대명사 that은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of that, in that, at that 이런 게 없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뭐냐? 관계대명사 중3 때 이제 관계부사 배우고 나면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코마가 나온 게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관계부사 하면서 배울 건데 계속적 용법이 코마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쓰면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 that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오리지널인 who, whom, which 가지고 that은 문제는 이걸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직 이걸 안 배웠잖아.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중3 1학기까지는 이걸 안 배웠지.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자, 이걸 낼 겁니다. 다음 중 밑줄 친 that.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신청 받아주셔야 돼요. 자, that에 대한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왓을 갈 수 있어요. 자, that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that을 구분하는 것을 배워야 되죠. that은 중학교 1학년 때 맨 처음에 뭘 배워요? 이것, 저것, 이, 저, 그지? 요거는 지시, 대명사 또는 지시, 형용사. 요걸 배웁니다. 바로 이거 뭐냐 해석할 때 저 어쩌고 저것 이렇게 할 때 쓰이는 that이에요. 그러면 얘는 일단 뭐가 있냐면 얘는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니까 접속의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얘는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죠? 접속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2번 접속사. that은 우리가 접속사로 많이 쓰이게 되겠죠. 접속사. 아까도 했지만 접속사는 뭐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that이 나왔다. 그럼 뒤에도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게 문장이 나온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who랑 whom이랑 which를 대신한 뭐로 쓰인다? 관계대명사의 that이 있다. 근데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이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관계대명사,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쓰인 that은 반드시 뒤에 주격으로 쓰였으면 누구부터 나와야 된다? 동사부터 나와야 되겠죠. 왜? 주어가 없어야 주격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다음에 동사 있어야 되고 누가 없는 겁니까? 목적어가 없어야 되겠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게 수능까지도 나오는 이유, 너희들이 관계대명사 요거 대충 외우면서 who, which, that 외우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고3쯤 가면 이걸 까먹어. 근데 수능에 이게 나옵니다. 어법에도 2번이나 나왔어요. that과 what이 관련된 게.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밑줄 친 that 중 요법이 다른 것은, 그러면 that이 만약에 밑줄 커져 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밑줄 커져 있잖아. 그럼 우리가 봐줘야 될 것. 첫 번째, 여기에 만약에 동사부터 나왔다. that 앞에 동사가 있다. 그리고 뒤에 문장이 나와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뭡니까? 접속사죠. 왜? 선생님 관계대명사 왜 안 돼요? 아직 뒤에 안 봤는데요. 모든 관계대명사는 누가 있어야 되니까? 선행사. 선행사가 없죠. 그러면 앞에 명사가 있다 쳐보자. 명사가 나오고 이번엔 that이 나왔어. 그럼 얘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관계대명사만 될까요? 아니, 여전히 접속사도 되고 관계대명사도 되는 거야. 이제는 앞에만 보고 하는 게 아니죠. 뒷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으면 어쩔 거야? 그러면 문장을 이어주는 겁니다. 선생님, 앞에 명사 있는데요? 그래,
명사절이 아니라 형용사절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하는 명사.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뒷문장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을 때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너희는 뭘 봐야 된다? that을 볼 때 만약에 문장이 한 문장이다. 그러면 얘는 접속의 기능이 없으니까 1번으로 쓰인 겁니다. 지시하는 걸로 쓰인 거예요. 만약에 문장 두 문장 사이에 that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 경우밖에 없어요. 앞에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때는 뒤를 보고 골라준다. 됐습니까? 요게 중2 때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중3에서 1학기에 1단원에서 뭘 나오느냐? 이 that을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등장하죠. 그게 바로 뭐다?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요것만 보면 됩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뭐의 줄임말이냐? 더 띵 that이다. 자, 더 띵 that이에요. 다시 한번 더 띵 that. 자, 더 띵 that인데 선생님 who도 아니고 whom도 아니고 which도 아니고 왜 that이에요? 자, 교재를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84페이지에 보면 관계대명사 볼 때 점수업을 보세요. 점수업. 거기를 보면 선행사가 무슨 띵, 무슨 body 이렇게 끝나는 경우 2번입니다. 그럴 때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하더라도 뭘 쓰게 되어 있다? that을 쓴다. who나 whom, which로는 선행사를 쓸 수 없다는 얘기야. 더 띵, which는 틀린 문법이라는 얘기다 원래. 근데 지금 미국 영어에서는 또 이거를 더 띵, which 쓰게 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항상 원칙대로 가는 거야. what은 뭐의 줄임말이다? 더 띵 that.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게 중2까지고 중3이 이거라면 우리는 여기서 what에 대한 포인트를 딱 고를 수 있습니다. 1번 선행사가 지금 누구야? 더 띵이지. 얘는 선행사가 포함이에요.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그 얘기는 얘는 반드시 앞에 명사가 나오면 안 돼. 앞에 명사가 있으면 틀린다는 얘기야. 앞에 명사가 없어야 돼.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긴 한데 선행사가 뭐야? 고정이 돼 있지. 더 띵이죠. 그럼 얘는 뜻이 뭐야? 더 띵이 뜻이 뭐야? 띵. 덧이잖아. 그럼 얘는 더 띵 대시면 관계사 해석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잖아. 관계사는 무슨 격 아닌 무슨 격? 주격 아닌 목적격이겠지. 그럼 what이 나오면 what 뒤에 얘도 당연히 동사부터 나오든지 아니면 주어 동사 있고 목적어가 없든지 이 규형입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that을 해석은 안 하니까 뒷문장 하는 것 이렇게 나오겠지. 해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야? 사물에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쓸 수 없다. 사람한테 너 이것은 뭐야? 이 사람은 뭐였는데 이것 뭐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죠? 사물에만 쓴. 요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별표를 치자면 중학교 때는 더띵 대시기 때문에 오로지 단수만 하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여기에 더띵 대시 아니라 우리가 때에 따라서 더띵 복수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뒤에 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니네한테는 복수의 개념을 얘기하지 않아. 그냥 what을 일단 익혀야 되니까 무조건 더띵 된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가면 뭐뭐 하는 것들 요것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건 나중에 이야기. 지금은 뭐만 한다? 더띵 that 뭐뭐 하는 것.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게 what이고 사물에만 쓰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시험 문제는 그럼 뭐가 나오냐? that과 what 중에 뭘 써야 할까요? 이거를 고를 수가 있으면 what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that과 what을 고르는 문제는 처음에 뭐부터 본다? 1단계 앞에 명사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1번 앞에 명사 확인. 앞에 명사를 확인함. 자, 앞에 만약에 이렇게 명사가 딱 나왔다. 그러면 답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that이 돼야 되는 거죠. that. 왜? 얘는 더띵 대시니까 앞에 명사 나오면 what은 틀려요. 그지? 그럼 앞에 명사가 나오면 당연히 답은 that이야. 그럼 이때 that은 접속사일까요? 관계대명사일까요? 그거는 당연히 바로 그거죠.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는 명사일 때는 뒤에 거 보고해야 돼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요 시험 문제는 조금만 외우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야. what 앞에 명사 안 나와.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두 번째 동사가 나오고 뒤에 that과 what 나왔다. 그럼 이때는 답이 뭡니까? 우린 이걸 골라주는 겁니다.
자, 대가 왓. 누가 맞을까요? 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다시 돌아가 봅시다. 대신 역할이 3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앞에 동사가 나온다고 대신 못 나올까요? 나오죠. 대신 무슨 기능만 못하면 되는 거야?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기능을 상실해도 나 이거 안 해도 돼. 다른 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 접속사 기능 있잖아. 너희가 마주치는 문제들은 바로 이거예요. 동사가 나오고 대가 왓 중에 뭘 써야 되냐? 물어보면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야. 접속사 대시 맞을까요? 아니면 관계대명사 왓이 맞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접속사 맞아요? 관계대명사 맞아요? 근데 관계대명사의 관계자가 무슨 기능이라고? 관계가? 그러면 이거죠. 접속사만 필요해? 아니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도 필요해? 그러면 이제 얘를 보고 푸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푼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사는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앞에 보고 뒤에 보고야. 여기 뒤에 보고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아니면 주격 목적격이 아니라 아예 완전하다면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요게 관계대명사 왓까지 끝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관계대명사를 왓까지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부사 들어갈 타이밍이 된 겁니다. 됐어요? 관계부사는 나중에 이거 똑같아. 관계부사 이름만 파헤쳐볼까? 연습 삼아서. 관계부사의 관계자가 뭐라고? 접속이라고 했잖아. 접속을 하는데 뭘로 접속을 하냐면 부사를 띄어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는 상관없고 뒤에 있는 전치사구를 띄는 것을 관계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그러면 앞에 그렇게 나오는 건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문장에 맨 앞에 나올 때 시작이야. 문장에 이렇게 맨 처음에 대시 나오고 왓이 나옵니다. 둘 중에 뭘 골라야 되느냐? 이렇게 문장이 나올 거야. 뭐가 답이에요? 왓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동사 나오고와 똑같은 거야. 문장의 맨 앞에 that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얘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 접속사. 대신하면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으면 대시 정답인 거고. 왓은 뒤에 뭐가 없어야 돼? 주어나 목적어가 없으면 왓이 정답인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맨 앞에 나올 때 무조건 왓이야. 아니면 동사 나오면 무조건 왓이야.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은 문제에서 그걸 노리고 갈 거야. 무조건 뭐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항상 뭘 봐줘야 된다? that과 what 문제 나오면 앞에도 보고 앞에 명사 있는지 없는지 보고 뒤에는 뭘 확인해? 주어나 목적어 있는지 보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문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됐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